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19년도 이틀뿐이 안 남았습니다. 모두 잘 정리하시고 내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TV에서는 추미애 청문회를 한다고 지금 시작됐는데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비도덕적이고 어떤 비법이 나오고 편법이 나와도 문재인은 청문회를 통과시킬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과시킬 것이고 문재인은 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추미애의 비도덕성을 갖다가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방송도 잘 안 하니까 말이죠. 오늘 다룰 내용은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생활, 대한민국의 경제 이게 현실이다인데요. 집권 세력의 곳간은 쌓였고 서민은 곳간이 비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집권 세력이라는 게 누굴 말하죠? 문재인 행정부의 공무원들, 공직자들, 즉 공무원, 공기업, 민노총, 그리고 대기업의 화이트 칼라들.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위 5%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신귀족이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2년 반 동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소주성에 의해서 월급이 앙등이했고 임금이 앙등을 한 혜택은 일반 밑바닥 서민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민노총, 대기업, 화이트 칼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외에 알파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게 뭐죠? 문재인 2년 반 동안 서울 집값과 세종시 그리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런 곳에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이런 사람들은 신귀족이 탄생하였고 신분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잘 안 봅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문재인 폭망했다. 문재인 어쨌다. 이래야 보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실질 성장률, GNI, GNP 그러고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도 있고 명목 성장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재인이가 지금 실질 성장률 GNI나 GNI로 해서 통계를 많이 내는데요. 2% 성장을 달성하려고 그런다. 2% 성장을. 얘가 올 초에 뭐였어요? 3.2% 달성한다고는 1.2%를 까먹었죠. 맨날 얘는 작년부터 경기 좋아진다. 자기는 경제 잘하고 있다.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고 국민은 안정적이고 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만 퍼붓더니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좋다. 부동산 값은 내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 가장 안정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망발을 표했죠. 그죠?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도 말을 꽉 닫고 있어. 한 번도 사과를 안 해. 국민들한테. 이 경제라는 것은 정치와 같이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정치는 스트레스를 주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죠? 그건 사상과 이념으로 할 수 있지만 경제라는 것은 말이죠. 국민들의 실질적인 몸에서까지 체험하는 말이죠. 고통이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독재 얘기를 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11월부터 얘네들이 2% 아래 떨어진다는 모든 전문 기관들이 발표하니까 그냥 11월부터 10월부터 말이죠. 국가 총동원을 해요. 국가 재산, 국가 재정을 총동원 합니다. 안 쓴 거 다 써라. 지방에도 그러고 중앙정부도 안 쓴 거 다 써라. 무조건 2%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뺏어서 다시 밑돌 빼서 윗돌을 갖다가 쌓는 꼴인데 결국은 이건 사상 누각이 된다. 국민의 정신만 죽이고 동력만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네 말이죠. 잠재 성장률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3%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요새 와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3.5%, 4% 그랬고. 그죠? 근데 잠재 성장률이 요새 우리 3%, 3.5%라 그러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국가 경제나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문재인이가 2%를 성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이 3.5%를 합시다. 그러면은 1.5%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도 그런 거 다 감추고 언론도 이상한 것만 말을 한다고 지금. 응?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뭐 실질 성향 이런 거 잘 발표 안 해. 하봐야 그 지식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이 이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그죠? 그게 뭐냐면은 국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명목 성장률인데요. 명목 성장률. 명목 성장률은 뭐냐면은 실질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 그걸 빼는 겁니다. 그걸 빼면은 명목 성장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올해 1.6%가 된다. 이런 발표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아주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명목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집권한 2017년 4월까지라고 합시다. 탄핵은 그 전에 당했지만 그러나 그 박근혜의 재정과 경제정책에 의해서 2017년까지는 어느 정도 견뎠어요. 박근혜가 후광이 있을 때까지 2017년 명목 성장률은 5.5%였어요. 5.5%. 그럼 올해 문재인이가 하는 명목 성장 1.4%면은 4.1%가 차이 나죠. 우리나라 성장률의 4%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2000조면 248, 80조가 문재인은 까먹었다는 소리예요. 국민의 삶을 80조를 갖다가 탕진했다는 소리예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2018년에는 명목 성장률 29위를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2018년에 16위를 하고 명목 성장률이 작년에 3.1%예요. 작년에 경쟁 성장률이 3% 전후했죠. 거기 갖다 맞췄어. 근데 올해는 명목 성장률이 34위를 해. 꼴찌를 내, 꼴찌. OECD 36개국 중에서 뭐 노르웨이하고 뭐 이탈리아가 있다는데 그거는 노르웨이, 이탈리아 완전히 사회주국 아닌가 없애버리고. 근데 올해 34위에서 34위로 꼴찌를 내, 꼴찌. 그럼 명목 성장률은 1.6%, 1.4% 뿐이 안 돼.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주로 경제 성장을 많이 비교하죠. 일본에 뭐 우리 식민 그런 거 있으니까. 근데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3.3배 내지 5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총량이 한 2천조 돼, 2천조. GNP, 총 GNP가. 근데 일본은 3.5배라 해도, 그죠? 2, 3은 6, 한 7천조가 되고, 5배라고 하면 1조가 돼요, 1조. 그럼 쉽게 말해서, 명목 성장률이, GNP도 그렇고, 명목 성장률도 그렇고, 1%를 잡으면, 올해 일본이 0.8% 성장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조에 0.8%는 80조로 성장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나라는 2천조에서 뭐 2%로 합시다. 후하게 줘서. 그러면은 40조 증가해. 그죠? 그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이 2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명목 성장률은 일본이 우리 1.9%, 1.9%. 근데 우리 1.6%고. 일본이 또 추월해 버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따지면 말이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의 경제 총량을 갖고 있다. 그죠? 우리가 2천조면은 걔네는 얼마야? 3조 달러가 된다는 거야. 우리 2천조면. 예를 3조가 아니라 뭐야? 경으로 나갈 텐데. 하여튼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린 1.5에서 1.9%.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1%야. 명목 성장률이 4.1%야. 근데 우리나라는 1.6%야. 약 3배 정도 미국이 명목 성장률을 갖다가 맞추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이게 명목 성장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체감 경기라는 소리인데 체감 경제 성장률 이게 진짜인데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의식주를 타시면 돼요. 의식주. 뭐 옷값이야. 고 명품을 제외하고는 뭐 대충 그렇게 옷값도 엄청 올랐더라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말이죠. 뭐 고소득자층들에서야 먹는 거 뭐 크게 영향이 없죠.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은 먹는 게 싹일 뿐이 없는데 지금 마트에 가보시고 시장에 가보시면은 엄청 올랐어. 몇 배씩 올랐어.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보다 2배, 3배가 다 올랐어요. 뭐 짜장면 저는 잘 안 먹지만은 짜장면 값도 한 그릇에 7,000원 한다 그러대.
옛날에 3,000원, 3,500원 하지 않았나요? 3, 4년 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주라 그랬죠. 최강 경기. 부동산가 폭등을 했잖아요. 문재인은 전국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망발을 하고 전세값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만발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그랬죠. 이 12, 16 부동산은 대실패작이고 전세값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세종시 이런 데는 말이죠. 2배, 3배 올랐어 부동산 값이. 서울 강남은 2배 안 올랐어요. 5, 60%이 안 올랐어요. 근데 강북도 2배, 3배, 마영서 막 2배, 3배 막 난리가 났어. 그 사람들은 이제 자산 가치로 인해 가지고 신기주층이 돼버리고 집이 없고 가난한 집에서 살고 좀 싼 집에서 살고 그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체감 경기는 실제 고통지수입니다. 고통지수. 체감 경제 성장률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좌파냐 우파냐 그죠? 지금 공수처를 하느냐 연비제는 통과 이런 것은 생각의 일이죠. 이념 사상 그죠? 헌법 정신. 그런데 이 경제고 생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고통지수란 말이죠. 이 고통지수가 지금 개판이 돼버렸어요. 아주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지금 통계를 보고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국민의 반 정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이런 게. 물론 저는 안 받죠.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도 안 받으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 세금을 갖다가 뺏기기만 하지. 그러면은 이 체감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으느냐? 명목 성장률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러는 것은 말이죠.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해서 최저임금 올려서 소득은 조금 늘었다고 합시다. 늘고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죠, 지금. 50만 원, 100만 원씩 보전해요. 그거 받아먹는 사람이 2천만 명이라 그래, 지금. 일을 안 하고 돈 받아먹는 거. 그런데 그 받으면 뭐예요? 또 세금 내야죠. 그죠?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고소득자든 또 세금을 내야 돼. 또 세금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우리한테 줘. 그럼 또 세금을 내야 돼. 이러니까 소비할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그것도 모르고 20대나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이지, 공짜로 줘요. 저거 받아 먹지 않으면 바보야. 우리는 받아 먹어야 돼. 결국엔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돌아오는 걸 몰라요. 자기들한테 안 돌아오면은 20대, 30대는 나중에 20년, 20년 지들이 갚아야 될 돈이고, 안 그러면 국가 파산이 올 것이고, 60대, 70대, 80대들은 난 죽은 것만이야. 그럼 지 손자, 지 아들이 안 갚나? 이게 최악의 경제정책이고, 최악의 복지정책이라는 거죠. 복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은 하면 돼요. 복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원고를 갖다가 한참 뽑아놨는데 또 반도 못했습니다. 고고TV를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9년이 이제 이틀 남았고요. 내년부터 힘차게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